먼저 달성할 수 있느냐, 갱킹 적중률이 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하위권 매치,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양 팀이 경기력이 좋았든 뭐든 간에 1승 6패 팀들 간의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면은 보통 뱀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인플레이,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갈렸던 경우도 너무 많았었고 지금 어느 정도 다 할 만한 뱀픽은 나왔어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게임 내에서 누가 더 집중력 끌어올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덜 하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약간 아쉬운.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배가 쌓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서로 최근 메타에서 정석을 골라왔기 때문에 결국에 누가 좀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양팀의 팬 여러분들은 뭐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6번 넘어졌으면 뭐 한 번 일어나면 된다. 네. 눈물 나도 눈물 집어넣을 만한 승리하면 된다. 이 벌리면 들어온다 승리. 그렇죠. 솔직히 막말로 7번 넘어져도 또 8번째 일어나도 되긴 될 거예요. 하지만 양 팀 다 그냥 멀리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번 시즌부터 잘해도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 환상적인 그림의 주인공 불독도 네. 오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세터데이 쇼다운 광동 프릭스와 농심의 경기 준비가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이 익숙한 조합으로 어떤 맛을 만들어낼까요? 양팀의 1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광동 프릭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 오늘 준비된 세터데이 쇼다운 1세트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LCK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조건을 안 타는 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픽이 엄청나게 많이 선호도가 높아요. 당연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아지르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조건을 잘 부합하는 친구라면, 카사딘 같은 경우는 너프 전에도 의식이 많이 됐던 것 치고는 승률도 생각보다 저조했을 뿐더러 지금 너프 후에도 의식은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손이 잘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친구가 좀 안 좋을 때 보면은 결국 본인이 좀 주도해서 교전을 설계하는 각이 안 나올 때가 힘이 좀 많이 빠져요. 결국 네. 가만히 서가지고 라인 클리어하는 챔프 아니거든요. 아이, 그러니까요. 멀리서 때리는 챔프도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14번 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픽 없이. 근데 바꿔 말씀드리면 열렸을 때도 픽을 안 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그렇습니다. 그나마그 카사딘을 뽑는데 많은 좀 조건들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라인 주도권이 탑과 바텀 쪽에서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구도입니다. 지금 단계에 보시면. 그리고 루시안 입장에서는 나중에 한타를 생각해가지고 정화를 들었는데 이것 또한 바텀 주도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악재들을 다 이기고 카사딘이 11레벨까지 어떻게 무난하게 좀 찍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피에스타 입장에서도 뭐 최근에 그 분위기를 좀 바꿀 만한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한 1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 광동 프리스도 보신 것처럼 저 조합 어떻게 보면 소위 뭐 LCK 오곡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아는 그건데, 근데 그거로 이런 맛이 나오네? 라는 걸 중의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있을 때가 있고 굉장히 네. 이상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롤에서 어떤 상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렵다고 전 어제 다시 한번 느꼈던 것도, 네. 이 제리 룰루 대 루시안 남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뭐가 더 좋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제 당장 바이퍼 선수 인터뷰만 봐도 여기선 이게 더 좋고 저기선 저게 더 좋고 하다 보니까 뭐 둘 다 좋고 뭐 이렇게 결론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픽들이 롤에서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어떤 순간순간 구도에 따른 차이가 많은 건데, 피오라 잭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양쪽 다 서로 할 만한데 굳이 따지면 피오라가 좀 더 초반 라인 정도는 전 리드한다라고 생각하고 바텀도 네. 베리룰루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꼬꼬 해설이 강조하신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적상으로도 지금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 좋은 게 지금 단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글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 들고 있는 이 무기로 제대로 풀어냈을 때 이런 건데, 순간순간의 그 상황에 따라 분명히 저 수치를 방불케 만드는 장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농심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픽을 한 건데, 자, 그 상황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포탑 뒤쪽에서 상대편의 포격을 버티고 있는 바이터이거 피터입니다. 어쨌든 루시안 남이 입장에선 저랩 단계에서 라인전이 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버티는 식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득점을 먼저 한번 하면은 루시안 남이 쪽에서 굴리기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
그런 부분들을 시비 선수가 좀 인지하면서 6렙 때 바텀을 내려올지 아니면 탑을 갈지 거기에 대한 선택이 먼저 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오카이가 카사딘 6렙전 타이밍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예. 아마 들리면서 그냥 압박 넣는 거죠. 이거 빨리 먹고 빠지면 되고요, 실비도. 네. 아, 방향도 아래쪽으로 아주 말끔하게 내려옵니다. 예, 이러면 어차피 정글 간에는 서로 돌 거 돌았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4분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동과 농심. 이게 원래 루시안이 뭐 점화 같은 거 들고 오면서 좀 딜교환을 세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마오카이를 인지해서 지금 정화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렙 전 단계에서 거의 절대 못 이깁니다. 뭐 소위 뭐 정화를 안 들어 이런 장면들이 뭐 여러 챔피언 때문에 자주 좀 나왔었었는데 자 바이터는 좀 의식을 했군요. 자 그리고 이제 바텀은 여전히 태윤과 줄이 좋은 흐름. 줄이 좀 공격적인 장면들이 네. 광동 쪽에 힘을 실어줄 때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네. 이 피오라 잭스 구도도 진짜 재밌는 게 결국에는 뭐 반격과 응수 타이밍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매치업이라서 네. 되게 심플하게 보면 손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수들하고 얘기해봐도 본인들도 재밌어해요. 그렇죠. 네, 그냥 내가 잡으면 더 유리하고 이런 얘기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맞아요. 뭐 잠시 후 경기 준비하고 있는 기인도 잭스와 나르의 구도에 대해서 그런 흥미로운 얘기를 했었죠. 네. 좀 다른 구도가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롤 자체가 대회 네. 때 나오는 픽이 상성이 별로 안 큰 픽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픽들은 보통 솔랭에서 많이 나오지. 예. 그렇죠. 솔랭을 뚫고 이제 경기에 나오려면 그 이상의 폭발력이 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건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든든과 두둑의 초반의 그 대결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언급하신 든든의 요즘의 공격성이 더더욱더 주목을 또 받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가 됐든 당장 눈에 띄는 거는 바텀에서 그래도 광동 프릭스가 좀 압박을 잘했다? 인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그렇죠. 또 마오카이가 아래쪽에 위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두두 입장에서도 라인전 1대1이면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데 정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안전하게 순간이동을 사용해주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와, 이 타이밍 한번 상대 바텀 오기 전에 네. 약간 멀거든요. 그러면서 오 타이밍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농심 바텀이 라인 손해는 좀 보긴 봤어도 이거라도 그래도 집 타이밍 때문에 빨리 챙겨주면 네. 괜찮죠 나름. 이렇게. 효과 되게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텀 입장에서는 저 드래곤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집을 먼저 갔다 온 거 이거 하나의 근거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나중 되면은 카사딘 입장에서는 야 상대 사용 싸움인데 너 안 올 거야? 싸우기 싫은데 와야 돼가지고 억지로 싸우다가 게임 터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어쨌든 시간을 벌었다는 요소에서는 정말 좋은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강팀의 경기에서는 뭐 종종 나오는 장면입니다. 라인전에서 이제 뒤쪽으로 밀렸을지라도 드래곤을 결국 먹으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농심 현재 판단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동선을 근데 광동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제어와드는 지금 이미 코치진 쪽에서 다 적어놓고 피드백 저거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예, 이런 거는 지나가면서 디테일이라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체킹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일부러라도 부시 쪽을 한 번씩 들려야 돼요. 자, 팬이 좀 더 진해지기 전에 안쪽 들어가면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비. 자 우리 영재는 상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연도 슬금슬금 위쪽으로 좀 열매를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동선이었고요. 어쨌든 이게 뭐 마오카이가 상대방이 좀 방심하고 위쪽 무빙 치면은 뭐 전멸로 넘어가서 뭐 뒤틀린 전지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실비는 이제 칼날부리 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영재는 그대로 탑 쪽 근처. 서로 픽들이 조금씩 디테일에선 다르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미러 매치라고 봐도 될 정도로 비슷한 성향의 픽들도 많아서 네. 한 번 누가 먼저 개입해서 성과가 나면 네. 그게 다시 따라잡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이 탑 같은 경우도 서로 스플릿 푸시 구도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쵸. 자, 상체 움직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마오카이가 계속 움직이는 이 그림들 경기하면 볼것 같습니다. 특히나 킬관열 굉장한데. 이거는 라인을 잭스 입장에서 밀어야 되는 라인이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래 또 위치를 봤습니다. 반격을 대단히 돌렸는데 많고. 마오카이가 6렙 단계다 보니까 자 든든히 아래 든든히 아래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미 못 전멸이 나갈 듯. 빠져서 결국 그래서 퍼버립니다 영재. 영재 라인에 저런 식으로 홀딩을 너무 잘 해놨었어요. 그 탑 입장에선 저거 빼도 손해고 뭐 밀고 싶어도 위험하고 이거 마치 가불기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전멸도 뽑힌 상황이라 탑 쪽에 든든 좀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순간이동 있는 타이밍에는 탑에 가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턴 값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예. 근데 순간이동 쓰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 오는데 한 세월입니다. 농심. 그래도 혹시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지르를 노리자? 화는 나는데 자 가는데 노리자? 포탑 이거 타워로 밀리는데요. 타워로 탑. 근데 포탑 7비는 7비는 7비는. 어우. 생존. 이게 또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탑에서 장면과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아래쪽에서도 여러 장면이 있었거든요. CAB가 그 와중에 반대편 동선이었으니까 상대 레드 쪽 들어가는데 그거를 광동프리스 바텀이 막으려고 하다가 뭐 전면 빠지고 이것저것 장면. 네. 근데 상대가 이제 탑에서 이득 보고 나서 CAB도 그걸 마크하려고 여기 왔는데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아지르 쪽으로 회전한 건 되게 좋은 판단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이건 뭐 완벽했고요. 그렇죠. 뭐 잭스 입장에서는 상대 평타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저런 스킬 세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호응하면서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응수 방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전멸을 뒤로 탈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해본 것 같아요. 전령까지 너무 무난하게 내주게 되면은 사실 게임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겨자 잘 먹었네요. 잘 먹었죠, 맛있게. 네. 그래서 미드 쪽이었습니다. 키를 만들어냈고 결국 드래곤도 초반에 끊어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농심.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안 좋을 때 중요한 회복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뭐 돈 자체는 보시다시피 광동프리스가 그래도 꽤 이거 같이 오는데요. 근데 이 싸움. 근데 든든의 위치가 이게 바이가 궁이 없어요. 그렇죠. 마오카이는 궁이 있고 물론 그럼에도 뭐 대놓고 이쪽도 덤비기는 좀 무서우니까 서로 좀 눈치도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타겟팅 잡고 반격 친 다음에 맞아요. 점사 칠 수 있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게 손해였거든요. 자, 그래서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였던 탑 쪽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저는 광동프리스의 힘이라면 아까 바이를 좀 마크하는 과정에서 룰루가 뭐 전면 빠지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했어도 네. 기본적으로 광동프리스의 바텀이 라인전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농심 레드포스가 그래도 비빌만한 게 생긴다면 역시나 카사딘이 잘 커서 연겁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고 이러면은 좀 더 난전에서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자, 미드 쪽의 아지르의 전사와 더불어서 언급하신 피에스타.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재까지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텀 쪽에 바이탈과 이제 피터들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하게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실비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그냥 정글 쪽으로 뭔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치 보여주면은 다른 라인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최대한 숨어 다니면서 그냥 모습을 숨기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비가 뭘 할 거라면 카사딘가 뭘 하는 게 제일 확률은 높을 겁니다. 네. 지금 어설프게 바텀 개입이나 탑 개입하는 것보다 어우, 네. 자, 그래서 지금 주고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재의 모습은 있었고요. 그 위쪽에 실비가 있는데 불독도 일단은 피에스타에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카사딘이 연겁 타이밍 자체도 워낙 빨랐고 레벨링이나 CS 자체가 상태가 괜찮아서 이러면 아지르가 느끼는 부담감이 지금은 좀 크거든요. 뭐 공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였던 불독인데, 자,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한 위축이 좀 생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또 탑 쪽에서는 1대1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전령을 아직까지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드 쪽 대고 일단 피에스타의 압박들을 계속 견디는 중 불독. 그나마 탑이 이번에는 잭스가 순간이동 있으니까 한 턴은 또 순간이동으로 다시 막고 어떻게든 이제 끌고 가면서 카사딘을 낀 교전에서 어떤 식으로 이득 볼 거냐. 네. 이게 농심의 포인트라면 광동프리스는 지금 안 그래도 돈 차이도 좀 벌려놨는데 전령을 이제 쓸 것까지 고려하면 예. 차이 그래도 꽤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와, 근데 이거는 좀 봐야겠네요. 용을 치네요. 근데 이동아, 발표 발표. 예, 대놓고 약간 그러면서 이거 시간 제한되고 있는데 이거 바텀에 시간 끌리면 용 이거 데미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스트 버스트가 되나요, 이게? 때려요. 근데 영재 이미 와버렸고. 이거 대자연에 맞 버스트가- 들어가면서 이거 불도 어떻게 맞아, 해요? 그냥 물자? 그래서 아지르를? 예, 드래곤은 페이크였다? 근데 데미지가 불도 나왔는데 아직 맞았죠? 커드라 터졌고 그래서 불독을 일단 잡고 근데 피해사고 다음이 되나요? 다음이 돼요? 산다면은 전면으로 다 이동! 정말 많이 뺐고요. 집에 전사. 와. 왜 억지로 싸움각을 만들어서 뭐 아지르를 잡긴 잡았는데 근데 뭐가 됐든 이거는 계산서 따지면 그래도 광동프리스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타 끝나고 우아를 했던 거는 다 망할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덜 망해서 좀 놀랐어요. 자, 그만큼 투수르는 능력도 지난 경기를 통해서 좀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드럼패스 전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됐군요. 다시 보시죠. 이미 여기서 태훈의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도 분산되는 바람에 드래곤 버스트가 안 됐죠. 그렇죠. 게다가 또 제어와드 깔려 있다 보니까 저기 시야 공백이 생겼던 것도 정보 전달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농심 레드포스는 전 그럼에도 과감하긴 한 게 드래곤 적중 치면은 강타 싸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드래곤을 무시하고 아지르부터 죽인 게 좀 재밌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순간 집중하는 게 포인트가 좀 달랐네요, 느낌이. 맞아요. 저는 정말 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라인 주도권 자체가 전반적으로 광동 쪽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번다는 소리예요. 와 그리고 역시 사전에 지표에서 나왔지만 이 10명이 대부분 신인이지만 그 와중에 베테랑 오브 베테랑이 두두거든요. 그렇지요. 네. 품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탑에 말 그대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농심 선수들의 LCK 모든 커리어를 포함하면 그래도 두둑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 두두 선수가 되겠는데, 그래서 뭐 탑 쪽에서 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사려주는 모습들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 사실 피오라가 위험하다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안정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차이가 바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1300 정도의 골드 차이를 벌리고 있고, 바텀 역시 제리 태현 선수가 부지런히 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900대예요 물격차. 결국 15분 타이밍 기준으로 돈 차이가 꽤 난다고 봐야 되고요. 용심 레드포스 입장에서 믿는 구석은 카사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당장은 예. 어떻게든 그러면 끼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이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그래서 실비 선수가 그냥 애매하게 본대 쪽을 챙겨주는 것보다 그냥 카사딘 쪽으로 소위 말해 몰빵을 해서 더 강력하게 라인 주도권 하나를 가져오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죠. 카사딘 나올 때 꽤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사딘이 16레벨의 소위 왕기형 챔피언, 약속의 시간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안 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물론 16 찍는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에 따라 16 찍고 하드 캐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요즘 카사딘은 원래 중반 타이밍에 터트려야 됩니다. 교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카사딘 자체가 극후반 가면 생각보다 힘이 좀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카사딘의 이미지가 조금 변경된 게 있는데 한타 캐릭 느낌보다 원래 카사딘은 로밍형 챔피언으로 먼저 뜨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난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거기에 있어서 그냥 광동 프리스가 게임 자체는 지금 매우 편합니다. 카사딘 쪽 제외하면. 자, 그 카사딘만 만약에 비틀거린다면 그 농심 입장에서는 뭐 버티고 있을 게 거의 없겠군요.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더더욱더 PSR 활약이 좀 필요해진 현재 농심 레드포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탑4 탑 뚫렸어요. 계속 그 얘기를 강조했던 이유도 농심 레드포스가 지금 우리가 카사딘 있으니까 이대로 좀 분리해도 카사딘 키우면 괜찮아라고 하기에는 예. 부족한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강조를 했던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카사딘 패배하는 그림 보면은 16레벨 찍었는데 게임이 끝나 있는 그런 게임들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앞대시, 그러니까 결국 몸이 들어가는 챔프다 보니까 조건이 안 나왔을 때 생각보다 붕 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 뭐 약속의 시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속 자체가 사라집니다. 네. 뭐 카사딘이 뭔가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긴다는 얘긴데. 맞아요. 그리고 카사딘 입장에서도 약속의 시간이 온 다음부터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사실 견제할 만한 카드가 꽤 많습니다. 마오카이의 확정 CC도 그렇고요. 특히나 룰루가 커저를 쏴줬을 때 한 턴에 녹이지 못하면은 본인이 죽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타 단계에서 난이도가 확 편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와,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광동 프리스가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 탑 바텀 쪽에서 굴려가지고 돈 차이 낸 거거든요. 아, 네. 이거 그 심플한 차이가 와, 이래서 이 정도 차이로 연결이 됐네요. 네, 단순하게 세 라인 중에 두 라인을 다 리드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 PS 가지고 있는 카사딘 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카사딘도 판이 깔려야 뭔가 활약을 할 수 어이구.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비었는데요? 너무 불편하고 좀 비어가지고. 미드 공짜로 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절반인데 네. 이거 뚫렸네요. 와. 순간적으로 인원 배치가 날개를 펼치는 과정에서 약간 비어버려가지고. 카사딘이 게다가 거기 없다? 이러면 뭐 지키는 멤버들이 와도 글쎄요, 광동 입장에서는 별로 그 불편함을 안 느꼈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싸워야 된다. 지금 내준 게 너무 많고 흐름 안 좋다. 자, 아래쪽에 있는 카사딘 그 근처 용둥지입니다. 이걸 인지를 하고 있는 광동이고요. 물론 이거를 먼저 치는 건 참 배짱이 좋은 건데. 그렇죠. 예, 이거 싸우겠다를 각을 어떻게 보일지. 아즈르 쪽에 일단 강가 쪽으로 좀 크게 내려온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농심 레드포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드래곤을 먹으면 좋지만 먹는 것보다 우린 한타를 본다. 예, 실제로 근데 PS 체력도 네. 이게 농심 레드포스가 잘 싸우려면 싸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뭉쳐있으면 마오 궁 때문에 답이 없어요. 디시판. 그래서 싸먹는 각을 어떻게 보일지 봐야 되는데 여기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카사딘 관망 중. 예, 대단히 블록바람. 맞았죠. 마오 걸려입니다. 예, 끝자리 걸렸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역으로 달려들었죠. 달려들고 크게 싸먹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재 자, 넘어오는데 그리고 그냥 이게- PS 찔립니다. 이제 크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달렸죠. 백득 애매한데요 변이 때문에. 그렇지? 아, 그래서 광동이 다 쓸어먹는 그림이에요. 전들 혼자 남았으면 추가합니다. 아, 그리고 태우. 이거 흔들리. 에이 광동. 광동 프렉스.
애초에 마오카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도예요. 네. 완전 땡초가 달려줬죠. 네, 그 과정에서 스킬샷도 되게 좋았고요. 뭔가 잭스와 카사딘이 상대를 싸먹기에는 각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찢겼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드의 차이가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질은 대치전에서 창으로 막 찌르고 있는데 카사딘 쪽 언덕에서 보고만 있잖아요. 맞아요. 각이 안 나오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들어갔다 대전에 막 깔리고 뭐 피터 묶이고 피에사 묶이고 막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원래 농심 레드포스는 드래곤이 잡히기 전에 싸우자 콜이 나왔을 텐데 각이 안 나와요. 맞아요. 심지어 피오라가 든든을 밀어놓다 보니까 잭스도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영재가 서핑하면서 아우. 파도를 뚫고 그냥 넘어가서 제대로 서피 보여줬네요. 한타가 끝났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든든 입장에서도 순간이동 위치가 너무나도 위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이박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태현이 추격 뭐 든든의 단단함. 하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 끝남 전투를 통해서 용도 그리고 골드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게임이 좀 많이 가버렸고 미들 구석이라곤 앵무새처럼 카사딘 얘기만 하게 되는데 카사딘이 뭐 영겁 때문에 순간 레벨 자체는 뭐 2렙까지도 차이 났던 적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예.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막 나가겠는데요. 카사딘 네. 얘기 듣다가. 근데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 게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카사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저희는 끝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나마 그게 네. 현재 시점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농심 레드포스가 첫 번째 드래곤을 먹었을 때 그 드래곤 스택으로 결국에 게임을 조금 더 빨리 본인들 손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이 아쉽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누울 거면 더 눕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광동이. 아, 지금 앞쪽으로 그냥 태훈이. 어이구, 예. 태훈이. 그리고 결국 일종의 손싸움 매치라고 할까요? 그 정성 매치 속에서 광동 프리스가 좀 더 좋은 체급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바텀에서나 탑에서나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누가 잡냐에 따라 또 구도에 따라서 다 유불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나왔었던 그 데이터를 기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언급하신 기본의 그 라인전에서 상황 속에서의 그 운영 광동 프리스가 훨씬 더 좋은 장면들을 연이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냥 막 태훈이 앞으로 막 들이밉니다. 네. 그러니까 잭스 피오라도 어차피 한쪽이 리드하면 끝까지 리드하는데 잭스는 하루 종일 포탑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피오라 못 이기고 바텀도 그냥 루나미가 원래 막 대치구도에서 좀 쏴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앵무새 모드가 돼서 또 카사딘 또 사딘이랑 뭐 또이랑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건데 같이 해요. 그러면 카사딘. 상대가 아지르예요 심지어. 아유, 그러니까 쉽게 잡히는 픽도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몰아붙였었을 때 순간 데스는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이후는 또 안정적인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불독이고 농심 달려들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카사딘 메들리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면 제리가 전멸이 없을 때 바이가 그냥 전멸 쓰고 들어가서 한번 물어가지고 녹이는 그러면서 뭔가 다른 후반 한타의 변수를 노리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농심 뭐 한정적인 환경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농심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더 버텨야 되나 근데 차이가 너무 나고 있는데 일단 변수를 만들기 위해 카사딘이 아래쪽으로 한번 가려고 했는데 피오라를 한번 잡기 위해서 한번 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쉬워 보이지 않고 맞습니다. 네. 결국에 미드 쪽에 순간이동을 들고 있을 때 바텀 쪽에 투텔을 사용해주면서 끊고 바로 막는 플레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용한타 하겠다는 건지 농심 위치는 체크를 했습니다. 광동이 드래곤은 30여 초 아까보다 더 힘듭니다. 네.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참아요? 심지어 칼날불이 옆에 푸시에도 지금 파란색 와드가 깔려있다 보니까 바이가 유일하게 누릴 수 못 있던 그 참아요? 변수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하려면 카사딘 와야 돼요. 네. 카사딘 없이 뭐 안 되는데 그럼 농심 레드포스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3용 주면서 탑이라도 밀어서 돈 버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미드도 신경 써야 돼요. 안 그럼 나가니까 네, 어차피 광동은 드래곤은 당연히 본인들 거고 예 네, 여기도 밀고 바텀도 밀 수도 있거든요. 그쵸. 실비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는 것 같은데요. 근데 카사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좋네요. 근데 저 멸직에서 정보 얻다 보니까 바로 뒤쪽으로 빼는 모습이죠. 어차피 뭐 하려면 카사딘 예. 카사딘 메들리가 아주 환청처럼 들리네요. 아니 카사딘 빼고는 네. 변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근데 심지어 그 카사딘도요 저렇게 원래 영겁대 천사 빌드가 뭐 사기다란 얘기도 있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안정감이 사기인 거지. 맞아요. 당장 저 타이밍에 무슨 밟아가지고 슈퍼마리오 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밟혀요 상대. 데미지는 사기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빅토르가 저 아이템들이 최근에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 먹게끔 탑 쪽에서 시간을 배려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날아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인 카사딘의 절망편처럼 게임이 가고 있어서 네. 두개진 입에서 카사딘 16레벨 약속의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이거잖아요. 예. 근데 막상 16대도 사실 그냥 별거 없어요. 맞아요. 좀 더 점프 빨리 뛴다는데 지금 점프를 뛸 환경이 안 나오니까 애초에 이런 구도까지 흘러갔으면 안 되는 건데 게임이. 근데 그래도 16 기다리 그걸 봐야겠네요. 그렇죠. 너무나 힘드니까 안 오는 거하고 아니, 오는 건 다르니까. 보긴 봐야 돼요. 예. 좋긴 해요 16이. 맞아요. 예. 그래도 그래서 농신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 조합이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는 카사딘이 뛰어놀 수 있게끔 메이킹을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바이밖에 없다 보니까 그 상황이 잘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알고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거든요. 카사딘이 그러니까 내려가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피오라 한 번만 잡아보자. 네. 차라리 아래쪽에서 잡으면서 상대 바론 칠때 텔레포트 피오라 넘어가게. 깊어요. 피오라도 이거 깊어요. 잡는다면은 피오라도 깊어요. 기회다. 구두 일로 와봐. 데미지 너무 아이, 근데 피오라가 뭔가 이렇게 툭툭 찌르니까 할 맛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 아직 덜 됐다고. 아니 이게 선파자 피오라라서 안 그래도 예.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데 뒤로 세요 사실. 그쵸. 예. 아, 탑은 아니었구나. 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 미드로 왔어요, 피에스타가. 여기가 약속 장소인가? 카사딘 입장에서 할 맛 떨어지면 농심 선수들은 뭐가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16레벨. 그렇죠. 일단은 그거예요. 16레벨. 온. 자 이제 카사딘 나간다. 나 지금 나가. 예. 약속 장소 어디냐? 완전체 됐습니다. 네. 나오지 마. 야,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뭐 다음날 만날까? 네.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6레벨. 나가봐야죠. 아 카사딘이 지금 빌드도 보셔도 아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정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아. 헤르메스에다가 초시계에다가 막 이것저것 사다 보는데 딜을 누가 넣냐 이건데. 예. 아 그래서 게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신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이제 클템 해설님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게 이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감성으로 들이받아가지고 되면 좋은 거고. 감성 오기 전에 일단은 빠지죠. 그래서 일단은 빠지죠. 이거는. 지금은 이성 이거 빠지죠. 와. 좋은 이성 그래서 상대 순간이동도 빼고 마오 궁도 빼고 일단 빼기 뺐어요. 이걸로 뭘 해볼까? 아 근데 이렇게 계속 턴이 밀리다 보면은 결국에 남이 입장에서는 본인 주변 정글에 와드 박다가 나중에 와드가 없어서 바론 쪽에 정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돼서 바론 내주면은 사이드가 다 내어져 있는 상황에서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아예요. 광동의 영역은 지금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본인의 영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농심 입장에서는 언급하신 그 감성이 삐져나오는 그 순간 어쨌든 그때까지는 힘을 키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카사딘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딜러들의 역할도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루시안이 저렇게 무한의 대검까지 뜨면 나름의 역할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끌다 보면은 모르는 게 또 롤인 거고. 그렇지요. 네. 아직 뭐 시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뭐 광동 입장에서도 우리 이거 다 이겼다 하고 약간 무리한 플레이가 나왔을 때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수단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조금 더 상대 실수를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아이템 총합 보면 안 되죠. 저는 이런 게임이 그런 점에서는 진짜 그냥 사용을 주고 장로 한 방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네요. 그만한 격차. 예, 이게 사용 지금 타이밍 때 나가서 싸우자니 너무 이게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예. 저 상대방 초식에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그로가 한번 휩쓸리는 순간 본인들이 이제 앞라인 본데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 사용 막으려다가 한타 지면은 용도 뺏기고 한타도 지고 바론 뺏기고 그냥 그대로 게임이 끝나요. 아, 차라리 사용을 주면 딴 데서 좀 더 크고 바론만 안 내주는 선에서 끌고 가서 수련의 메타로 역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오 이런 데서 피했어. 이게 약속이에요? 티 봅니다. 예. 오! 이러면서 네, 나 점프, 나 16레벨이야. 여러 데서 변수 만들어야죠. 약속 시간이 지금인가요? 결국 사이드 밸류 왔어. 피했어. 화려합니다. 믿고 있었다고 가자딘. 그래서 그런데, 이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다가 이거 잭스도 타이밍 오죠? 나가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태윤이 뛰어버렸어요. 싸움은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싸워요? 이거 4대 5대 이거 비상이 돼요. 이거 바로 나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 싸움이 진짜 기묘하게 됩니다. 네. 이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어때요? BS는 지금 살아있고요.
아니 아지르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4대5를 광동이 걸었어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제리 포지션이 약간 오버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뒤에다가 잘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의 한방 러시가 농심 레드포스의 매콤 펀치가 제대로 눈에 들어갔어요. 약속 시간 뭐 5분 왜 밀어? 지금 만나. 와. 혹시 드래곤까지도? 드래곤도 이거 괜찮? 녹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다리 네. 혹시 드래곤도 만약 이러면 돈 진짜 떼돈 먹는 건데? 내려가면 이거 다 현상금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너네 그렇죠. 젤이 없잖아. 너네 젤이 없잖아. 제리 5초. 젤이 없잖아 너네. 제리는 순간 이동이 없어요. 이거 네, 너네 잘 제리 생각해야 없잖아. 됩니다. 예. 우리가 휩쓸리면 컨디션이 안 난리가 날 좋아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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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싸워요? 강타워요. 페이먼트 잡자. 들었는데. 근데 든든 체력이 좀 적긴 하거든요. 여기서 튀어나가 과연- 튀어나가. 자 건수. 일단 두두가 매섭긴 해요. 두왕이. 이거 칼집 또 했고요. 위에 두왕이 두도 어때? 두도. 매섭습니다. 두도 아니고 많이 나가요. 아니 두왕. 이 두왕 어째요? 피터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게임? 다 끝난 거 네. 아니에요? 이거 죽는 지금 타이밍 시간이 그러면서 이것도 아이 트리플 테. 예. 이러면 이거 남은 건 바이. 바이가 바이가 다. 이거 끝낼 생각을 한번 광동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농심 레드포스도 오랜만에 초대박 쳤다 보니까 용까지 솔직히 욕심 날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뭔가 크게 뒤집기 위해서 큰 위험을 무릅쓰는데 그 위험에 지금까지는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달려들어요. 내가 그랬어. 라인 클리어 해야 된다. 이거 재미가 바이가 안될 것 같고. 한 번만 봐줘 원코만. 네. 동심 좋은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광동 프리스 넥서스가 포현합니다. 시대. 광동 프리스입니다. 아 역시 경기력 면에서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었다 보니까 꽤나 탄탄한 혈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뭐 변수 장면이 나오긴 했어.